들리시나요? 지금 이 녹음엔 아주 미세한 종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울린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 종을 친 적이 없거든요. 1958년 전라북도 무주군의 깊은 산속. 그곳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폐사된 절 법진사가 있었습니다. 절은 사라졌지만 종 하나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녹슬고 금이 간 거대한 청동종. 그 종은 아무도 없는 밤마다 스스로 울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바람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는 날에도 종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며칠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부르는 종 혹은 종귀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울린다가 아니라 불린다고.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 혹시 어디선가 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라도 멈추세요. 절대 따라 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종소리는 들은 순간부터 당신을 기록하기 시작하니까요. 밤의 서사 10번째 이야기 종귀. 지금부터 그 종을 들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58년 봄 전라북도 무주군 운장산 자락. 그곳엔 이미 오래전 불타 사라진 절 법진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을 귀가 깃든 절이라 불렀다. 이유는 단 하나. 밤마다 들리는 종소리 때문이었다. 한 번 울리면 새벽까지 이어지는 낮고 무거운 울림. 그 종은 아무도 울리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울렸다. 기록에 따르면 법진사는 1867년 대화제로 전소됐다. 절을 재건하려던 스님 3명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고 종루만이 기적처럼 남았다. 그 청동종은 세로 1.8m,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삼계정음. 3개의 모든 소리는 침묵하라. 하지만 그 절이 사라진 뒤에도 그 문장과는 반대로 그 종은 계속 울렸다. 처음엔 단순히 흙 밑에 묻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현장 조사 첫날, 우린 그 울림을 들었습니다. 박태식은 3명의 팀원과 함께 절터로 향했다. 낡은 절터는 나무 뿌리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그 중앙엔 무너진 돌계단이 있었다. 그 아래 검게 그을린 구덩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소리가 났다. 분명히 땅속에서. 그때 우리가 종을 찾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종이 우리한테 왔어요. 땅이 흔들리더니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녹슨 종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종은 금이 가 있었지만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표면에는 누군가의 얼굴 형상이 부풀어 있었다. 그건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에서 누가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녹음기를 켜뒀고 그 소리를 기록했죠. 그때 종소리 사이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음성처럼 기록 위를 기어다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테이프에는 다른 단어가 남았다. 들었지. 내 이름을 불렀지. 이제 내가 울릴 차례야. 밤이 되자 박태식은 캠프에 머물렀다. 하지만 새벽 2시경 팀의 막내가 그를 깨웠다. 박 선배, 들으셨어요? 저 종소리요. 들리죠?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지금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 절벽 쪽이 아니라 제 뒤에서 났어요. 최종수는 새벽녘에 사라졌다. 그의 천막 안엔 신발 한 짝과 금속성 긁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캠프의 주변 흙엔 원형의 흔적이 찍혀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둥글게 굴러다닌 것처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들릴 때마다 귀가 울려요. 그리고 종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나머지 팀원 2명과 함께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그 길은 사라져 있었다. 아무리 걸어도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멈춰 선 그 자리엔
금속 조각 하나가 박혀 있었다. 박태식은 그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종의 파편입니다. 근데 따뜻합니다. 그 후의 기록은 거의 소실됐다. 남은 건 단 한 장의 필기 메모. 종은 울린다. 내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그들이 친다. 그 이후 복원팀은 실종으로 처리됐다. 사라진 인원은 4명. 현장에 남은 건 그들의 장비와 테이프 속 종소리뿐이었다. 그 종은 다시 흙 속으로 묻혔다. 하지만 종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그 종은 사람의 귀를 울리는 종이라고.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운장산 자락에서 낮게 깔린 울림이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은 단 한 번도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종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잊는다. 그건 단지 귀가 멀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그 소리는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법진사 종소리가 그랬다. 그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울리는 소리였다. 1958년 복원팀 실종 이후 12년이 지났다. 운장산 자락에선 여전히 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해마다 조금씩 길어졌다. 1970년대 초 문화재청 내부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다. 소리가 들리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현재 반경 1.5km. 야간에는 사람의 음성과 혼재되는 현상 발생. 그때 현장으로 파견된 조사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보건 음향 전문가이자 한때 방송국 음향 감독이었다. 그는 당시 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소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다. 이현우의 첫 번째 일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운장산 입구. 공기가 흔들린다. 종은 울리지 않았는데 산이 울린다. 그는 장비를 설치하고 소리의 주파수를 분석했다. 그러나 수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소리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공간이 아닌 사람 근처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캠프에 홀로 남았다. 새벽 1시 바람이 멎었을 때 그는 첫 종소리를 들었다. 이현우는 종소리를 따라갔다. 손전등의 빛이 흙길 위로 흔들렸고 그가 멈춰 선 곳에는 낡은 돌기둥 하나가 있었다. 그 기둥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삼계정음. 3개의 모든 소리는 침묵하라. 하지만 그 돌기둥의 밑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침묵은 없다. 그날 밤 이현우는 소리를 기록했다. 테이프엔 일정한 금속음이 반복됐다. 진동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사이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어왔다. 녹음기 바로 옆에 누군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그쪽도 숨을 쉬어요. 지금도 제 호흡에 맞춰서. 그건 종이 아니라 사람 같습니다. 그 순간 테이프엔 짧은 1초 간격의 파형이 새겨졌다. 종소리와 동시에 진폭이 커졌다. 심장 박동과 같은 간격이었다. 이현우는 소리가 사람의 안쪽에서 난다고 기록했다. 듣는 사람마다 주파수가 달라진다고도 썼다. 즉, 그 종소리는 각자의 심장 박동을 맞춰서 울리는 소리였다. 3일째 되던 날, 이현우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산등성이를 돌았다. 그곳엔 작은 절터가 있었다. 절의 기둥은 이미 다 썩었지만 그 중심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덮여있던 흙을 걷자 종의 윗부분이 드러났다. 그리고 종의 표면엔 새겨진 듯한 음파 무늬가 있었다. 이건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귀 문이에요.
그가 종을 만졌을 때 소리는 손끝으로 옮겨왔다. 진동이 아니라 맥박처럼 느껴졌다. 내 귀를 돌려줘. 이현우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는 이틀 뒤에 깨어났다. 그리고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들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종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귀 안쪽에서 계속 종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산을 내려와 자신의 귀를 검진받았다. 의사는 귀 속 고막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들린다기보다 귀가 울린다고. 그의 아내 최은하의 증언이 남아있다. 그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금도 울린다고. 밤마다 그는 귀를 막고 손으로 리듬을 셌어요. 둥, 둥, 둥. 3번 세고 그 다음엔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이현우, 이현우. 그리고 넷째 날 그의 아내는 그가 벽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걸 보았다. 벽에 박혀있던 못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못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났다. 그날 이후 그는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현우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봉투 속 메모 한 장뿐이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건 사람의 귀다. 이현우의 실종 이후 그 산엔 다시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해 여름 운장산 인근 마을의 5가구가 동시에 이사를 나갔다. 그들의 진술은 모두 같았다. 밤마다 귀 안에서 종이 울렸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종은 사람의 귀로 옮겨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종이 된다. 이현우가 사라진 뒤 운장산 자락의 종소리는 한동안 멈췄다. 하지만 그해 겨울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그건 예전보다 짧고 무겁고 무엇보다 더 가까웠다. 문화재청은 현장 조사 대신 음향 복원 자료 분석을 지시했다. 이현우가 남긴 테이프는 총 7개. 그중 마지막 테이프만 봉인되지 않았다. 그 테이프는 녹음 버튼이 눌린 채 자동 재생 상태로 발견됐다.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닌 소리가 있었다. 조사관 윤혜원은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연결했다. 테이프 6분 11초 지점에서 저주파 울림이 발생. 기록상 주파수 38Hz. 하지만 청감상엔 사람의 호흡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벗었다. 귀가 간지럽다고 했다. 그리고 3분 뒤 그녀의 코피가 터졌다. 이어폰을 낀 다른 조사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건 소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테이프를 복원하는 동안 진동이 건물 전체로 퍼졌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진동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곳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진동은 바닥에서 시작해 사람의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 이현우의 자료를 이어받은 사람은 최종수, 음향 복원 기술자였다. 그는 이현우와 같은 일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소리를 보는 사람이었다. 주파수 그래프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파형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모니터엔 파형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파형은 점점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2개의 눈, 입, 그리고 귀. 그래프는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조금씩 들어오는 듯이 움직였다. 최종수는 그 즉시 장비를 껐다. 그러나 모니터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 화면 안에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현우. 그 이름을 불렀다. 정확한 발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실험실 안에 진동계가 폭발했다.
모든 장비가 꺼진 뒤 방 안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다. 녹음되지 않는 귀로만 들리는 종소리. 최종수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런데 그때 귀 안쪽이 따뜻하다고 했다. 마치 안쪽에서 피가 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이랬다. 고막이 아닌 귓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제 귀 속에 종이 있는 거죠?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집 창문엔 금속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자국은 바깥에서 찍힌 게 아니라 안쪽에서 찍혀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그의 장비 담당자 박윤석이 최종수가 남긴 테이프를 확인했다. 테이프는 비어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재생기 바늘이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났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벽에서 납니다. 박윤석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벽에 귀를 댔다. 그리고 잠시 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벽 안에 사람이 있어요! 벽을 부수자. 안쪽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쪽은 매끄럽게 울려 퍼지는 청동의 질감이었다. 벽 전체가 종처럼 비어 있었다. 그 방은 이미 하나의 종이었다. 그날 밤 건물 전체가 울렸다. 누군가 7층 복도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철판을 질질 끄는 소리였다. 박윤석은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빛이 끝에 닿았을 때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현우 씨, 맞습니까? 그 인물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없었다. 대신 청동 표면에 새겨진 귀 하나. 그가 손전등을 떨어뜨리자 그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그 울림이 다시 종소리처럼 퍼졌다. 7층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벽에 그려진 문양은 점점 사람의 형태를 닮아갔다. 하나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짧은 음성이 남아 있었다. 종은 울리지 않는다. 사람이 울린다. 그 음성 이후로 건물의 모든 소리가 변했다. 문 여는 소리, 전등 스위치, 심지어 발소리까지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마치 누군가 박자를 맞추는 듯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종귀 현상이라 불렀다. 기록에 따르면 이후 5년간 그 건물에서 일하던 인원 중 12명이 실종되었다. 공통점은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귀 안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잠잘 때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는 그들의 심장 리듬이 똑같았다고 적혀 있었다. 모두 72bpm. 종소리의 간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후 건물은 폐쇄됐다. 하지만 조사 기록엔 이렇게 남아있다. 모든 장비 철거 완료. 단 벽체 일부 철판 잔존. 철판 제거 시 종소리 재현됨. 즉 종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현우의 이름은 복원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최종수의 장비도 폐기됐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주파수 기록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단 하나 이렇게 적혀 있다. 귀.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심장, 호흡, 이름을 진동으로 새긴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다. 이건 내 이름이 울린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귀 안에서 들었고 누군가는 가슴 속에서 느꼈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영상을 들은 후 잠든 밤마다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새벽 3시에 종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의 이름이 서서히 이 울림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종귀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을 바꿔가며 계속 울리고 있을 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혹시 당신의 귀 안이 살짝 울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마지막 구절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밤의 서사는 기록되지 못한 한국의 괴담과 설화를 라디오 내레이션으로 복원하는 실화형 공포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잠시 흔들었다면 그 흔들림이 멈추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다음 괴담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들었다 못 들었다. 그 한 줄의 대답이 다음 괴담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밤 종소리를 듣게 된다면 다시 들어오세요. 밤의 서사는 그 울림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